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최승입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저희 뉴스 앤 이슈는 전남 동부권 지자체의 계획과 목표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 여수시의 비전 그리고 2020 순천시의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권오봉 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고향 여수를 찾아오신 동양 여러분 그리고 여수 시민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설 명절 맞아서 고향을 찾아오신 귀성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다 성취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향우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 여수시에 여러 정책과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꼽으시는 가장 큰 성과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아무래도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은 네. 우리 시가 지금 관광이 잘 되고 있는데요. 해양 국제 해양 관광 도시로서 기반을 좀 다지는 해였다. 이 점을 저는 꼽겠습니다. 2월달 되면은 고흥에서 여수 간 그 연륙 연도교가 개통이 되고요. 또 화태에서 백야까지의 4개의 다리가 2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신월동에서 경도로 가는 교량 예산이 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교량 사업이 추진될 것이면서 동시에 경도 개발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오랜 수건 사업 13년 만에 이순신 공원에 지금 시립 박물관 건립을 착수할 수 있게 됐고 또 박람회 부지에 해양 기상 과학관도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수의 관광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요. 우리 박람회장에 2개의 호텔이 들어섰고 또 지금 말씀드린 해양기상과학관 그리고 청소년 해양교육원 이런 것들이 지금 건립 중인데 그래도 제속도를 못 냈다. 이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성과 이루셨습니다. 역시 여수는 관광이 가장 큰 어떤 사업이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역시 시민들 역시 어떤 성과 1순위로 관광 관련한 내용을 꼽아주셨습니다. 생활 밀착형 낭만포차 이전을 성과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낭만포차를 이전한 이후에 여수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선은 지금 거북선 대교 밑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종전보다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굉장히 청결하다. 아주 단장이 잘 됐다 해서 좋아하시고 또 종래 해양공원에 집중되어 있던 이런 상권이 지금 이전 장소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좀 상권이 확장이 됐다. 이런 효과도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복잡했던 해양공원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도로 소통도 잘 된 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전을 해놓고 보니까 종전에 우리 낭만포차가 있던 곳에 상권이 좀 위축이 된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 동향을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은 좀 보완 조치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낭만포차를 포함해서 이제는 여수 명실상부한 관광 도시입니다. 이제 국제적인 관광 도시죠. 그러나 이제 부작용도 많고 좀 한계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수가 관광객의 숫자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질적 관광, 성장 지속 성장이 가능한 그런 관광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지적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지난해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1,35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5년째 이제 1,300만을 넘고 있는데 이런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광객이 여수를 찾아오셔 가지고 아주 즐겁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친절하게 하자. 네. 그리고 조금 더 정직한 바가지가 없는 정직한 관광을 하자. 이걸 가장 지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컨텐츠도 계속 확보를 해 가야 됩니다. 아까 경도 이제 개발되면은 24년 되면은 그 좋은 관광지로 탄생이 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 여기도 관광 컨텐츠가 더 들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돌산에 봄이면 이제 그 영화 세트장이 아마 준공이 돼서 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관광 소재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 컨텐츠를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관광객이 많이 오셔도. 그래서 낭만포차 이전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한 것이고요. 또 여수가 이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면 교통, 주차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이 복잡해도 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 자기 좋아하는 스포츠 즐길 수 있는 이런 기반, 이런 거 만들어 드려야 되고, 물가가 비싸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는 할인 혜택을 주는 이런 음식점이라든지 업소의 참여를 좀 더 늘려가자. 이런 것도 시가 조금 더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워낙 활력이 가득 찬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떤 활력이 충만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거,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을 한번 또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은 택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그 만흥지구 개발 사업, 이미 국토부에 승인이 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민들의 반발 아직도 좀 식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문제 이제는 매듭지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우리 주민들께서도 많은 그 이해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이 개발 지역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만흥 지역의 일부 주민들께서 우리 시청이나 심지어는 우리 세종시에 있는 그 국토부를 방문해서 반대한다 이런 걸 했었는데, 좀 수고 너무나 많이 하셔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 말씀을 제가 경청을 하고 LH나 국토부에 계속 주민들의 그 요구 사항을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12월 19일 날 우리 만흥 지역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을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께서 늘 얘기하셨던 중촌 마을 그 지역은 이제 제외가 됐고요. 주민들 요구대로. 또 하나가 이제 나이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보상을 받아도 갈 곳이 없다. 이 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침 이 만흥 지역에 행복주택이 같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입소를 하는 그런 문제도 LH 측과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만흥 지역의 개발의 핵심은 그 검은모래 해변을 다시 다 복원을 하고 또 상가를 안쪽으로 한 50m 이렇게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단장하는 이 해변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주 핵심 사업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할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우리 테마 그 이주 단지, 테마 있는 이주 단지도 조성하고 그 뒤에 이제 임대주택, 분양주 그 아파트 이런 게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깨끗한 관광지, 사철 찾아오는 관광단지, 그리고 산단까지 접근성을 지금 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산단 우리 근로하시는 분들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명품 도시, 이걸 좀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개발 과정에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잘 LH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반영이 되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이 개발이 잘 되는 것, 여기에 좀 같이 힘을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흥지구 개발 이제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해상 케이블카 사업 그리고 웅천지구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여수 지역민의 시선이 또 곱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업체가 지역에 대한 공익 기부를 약속을 하고 사업을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는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더불어서 여수시가 너무 끌려다니기만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여러 가지 공익 기부를 약속한 약속했죠. 대로 예. 잘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 그 기부에 관한 법률이 아주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 기부를 하는 사람이 자기 뜻에 따라서 자발적인 기부가 네. 돼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부를 이제 하기는 하는데 기부 방식에 대한 이견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애초에 공익기부 약정을 할 때부터 좀 강요받은 점이 있다 하는 점을 지금 네.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해상 케이블카 문제를 생각할 때 여수 관광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케이블카 그렇죠. 또 이 번창한 점이 있고요. 음. 또 케이블카 자체가 여수 관광에 기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다 우리가 이해하면서 법적인 이런 다툼보다도 서로가 아주 원만한 해결을 찾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가 좀 더 이렇게 협의하는 네. 그런 절차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웅천 문제도 지금 150억 원을 그 기부 약정을 했는데 현재 그 정산 단계에서 한 3가지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됩니다. 이 소송이 종결이 되면은 당초 약속한 대로 기부가 잘 될 것이다.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대화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여수 산단 대기 오염물질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었고 이슈였습니다. 그 지난 시간 이 자리에서 김용록 도지사께서 나와 주셔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대책을 약속하셨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 여수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네, 뭐 우리 시민들의 안전 문제, 뭐 예.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러죠. 중요합니다. 지난 그 4월달, 작년 4월달에 그 사건 이후에 민관 그 협의 네. 이거를 계속 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이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거기서 결론이 이제 도출 단계에 와 있는데 그 결론이 나면은 시가 반드시 이행되는 것을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갈 것이고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 여수 지금 우리 시의 인력들이 여유가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산단 환경관리사업소 하는 과단위 조직을 하나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서가 산단의 환경관리 업무만 전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작년 7월 달부터 악취 저감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악취 모니터링 하는 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선은 그 경험이 없는 우리 노동자들이 이 안전에 사전에 체험도 해보고 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 교육장 이런 것도 하고 산단 전체 재난대응 통합 시스템 네. 이런 것도 지금 구축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산단 환경 관리 방금 권오봉 시장님께서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민간 민자 유치로 가닥이 잡혔습니다만 지역사회 우려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이제 컨벤션 센터 건립 계획을 밝히셨는데 이 재원 조달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우선 컨벤션 센터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네. 이게 지방으로 그 지방 소비세 인상을 하면서 같이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을 더 이상 받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그리고 2022년에 저희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 큰 대회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 이전에 건립이 되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민자 유치라든가 네. 아니면 다른 재원 조달 방법 이런 걸 조금 더 검토를 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에 유치해 보겠다. 이것은 우리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대회 유치를 위해서 남해안 남중권 도시들이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 지자체 대표들께서도 여기에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요. 네. 여수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을 22년 대회이기 때문에 네. 내년이면 확정을 해야 됩니다. 네. 차기 개최지를.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가능하다면 금년 상반기에
중앙정부, 예. 그리고 정부의 어떤 유치 방침, 대한민국을 유치하자. 대한민국이 유치가 되면은 여수를 중심으로 예. 남해안 남주권에 하자. 이런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민간 지금 공동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또 우리 양도의 도지사 네. 또 우리 10개 시장 군수들이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민 운동도 좀 필요하겠죠. 네, 우리 시민들 우선은 동참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그 설 명절 맞이해서 여수 공간 연륙교 연도교가 임시 개통되어 있습니다. 여수에서 공까지, 공에서 여수까지 이제 3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개통 기간 28일까지입니다. 국토 77호선이 정식으로 연결되어서 남해안 관광 벨트가 조성이 되면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관광 마케팅을 위해서라도 어떤 고흥과 어떤 밀착된 행정 협조가 있으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2월 개통 전에 2월 22일 날 개통 기념 마라톤 대회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예. 알리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저희가 공하고 좀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이런 리플렛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홍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량을 이용한 어떤 그 시티 투어 이런 것도 함께 만들어 상품화하고 이렇게 해서 잘 활용하도록 관광 자원으로서 하도록 해야 할 생각입니다. 이 연륙교 연도교는 여수 공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 수 있을 그런 사업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낙후된 구도심권의 도시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공모에서 이번에 선정된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방향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도시재생에 현재 진행 중인 문수동, 네. 한려동 두 군데는 저희가 차질 없이 이제 예. 금년부터 설계를 확정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또 그 밖에도 종화동에 셋들 사업이 있습니다. 네.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무동과 광림동의 셋들 사업은 금년에 잘 마무리하도록 셋들 사업. 셋들 사업, 셋들 사업. 잘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촌 누딜 300은 저희가 작년에 3개, 네. 금년에 지금 5개 선정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또 더 많은 우리 어촌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네. 준비를 잘해서 공모에 예. 선정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어촌의 그 기반 시설, 네. 또 그 생활 편의 시설, 또 소득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국비로 지원이 되는 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좀 우리 시장님께 껄끄러운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을 섬기는 시장이 되겠다. 시민의 뜻을 시정 방향으로 삼겠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과의 소통, 시의회와의 소통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수시가 2020년 올해 사자성어로 휴수 동행을 선정하셨어요. 손잡고 함께 가자는 뜻입니다. 시민, 시의회의 소통 그리고 대화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 계획이신지. 네, 우선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금년에 가장 큰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국제 행사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이것도 꼭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런 걸 하는 데는 우리 시민 사회가 다 함께 참여해야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소통 노력, 대화 노력 이런 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난해 여러 가지 우리 하고자 했던 낭만포차 이전 문제라든지 또 영화 세트장이라든지 아까 그 만흥 지역이라든지 박람회장의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의회에서 오해가 있으셨고 이래서 뭐 원래 시가 하자는 대로 그 시정부 하고자 하는 대로 했습니다만은 더 대화 노력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오해 같은 것을 사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화 소통은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이 대화 소통이니까 더욱더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여수 시민들께 전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 있으시거든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님 여러분, 우리 시가 국제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향우님들께서도 여수 미래 100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시 권오봉 시장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순천시의 올 한 해 현황과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허석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여러 순천 동향 여러분 그리고 순천 시민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향을 찾은 향후 여러분 그리고 순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저는 새해 첫날 국가정원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28만 순천 시민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습니다. 2020년에는 순천 시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공정한 도시, 일상이 행복한 도시 순천을 만들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시장님 지난해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네. 욕심 많은 시장님이시고요. 그런가요? 전국 최초 사업도 많습니다. 그 네. 가운데 가장 큰 성과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 하나씩만 꼽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것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나 도시재생 한마당 등 기초지자체 최초로 국직국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강소도시, 작지만 강한 네. 도시 순천의 위상을 대내에 높였는데요. 사실 그래 행사보다 저는 가장 감동적인 게 이것입니다. 향후 1,600여 명이 순천을 찾은 4월의 감동. 예. 그리고 3천여 명의 시민이 40여 톤의 김치를 담궈서 7천여 명의 시민에게 나눠준 10월의 김장 축제. 그리고 마지막에 성탄절의 기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재로 둥지를 잃은 남매에게 34일 만에 민간 합동으로 새로운 둥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순천 시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준 것인데요. 네. 아쉬운 점이라면은 사실 취임 초기부터 제가 짊어졌던 두 개의 그 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카이 큐브, 네. 또 하나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인데요. 이 두 개의 문제가 해를 넘겨서 지금까지 과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망은 밝지만 지난해에 마무리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 함께하는 시민, 소통하는 네. 시민, 감동하는 시민이네요. 그러면 그 일단 순천 하면은 생태 도시라는 수식어가 네.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시장께서는 신년사를 통해서 굉장히 멋진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생태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예술의 선율을 다하고 그래서 이제 세계 관광의 별로 발돋움하겠다고 네.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말이지만 또 듣고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예,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역시 기초지자체 최초로 우리 순천시가 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타큐슈, 중국의 양저우와 함께 1년 내내 문화 교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의 한중일이 공통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천으로부터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가 하나됨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중일, 동아시아가 주도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순천은 또한 별량의 그 화포와 해령의 와온을 잇는 이 해양 생태 관광 벨트가 네. 정말 멋들어집니다. 정동진을 가보셨겠지만 우리가 일몰이나 일출을 볼 때는 서서 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순천에서는 와온과 화포를 잇는 전기 배를 통해서 일몰과 일출을 움직이면서 떠오르는 해와 지는 해를 동시에 사람도 움직이면서 보는 정말 멋들어진 것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순천시는 유네스코 도시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순천시 전역이 2018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고요. 서남사가 산사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순천만 습지와 나가름성도 조만간 등재될 것이고요. 또 문학 분야의 유네스코 창의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판소리도 우리 순천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추진을 했고요. 또 제가 아이디어를 낸 순천형 씨름도 남북 동시에 세계유산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투어라는 관광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또 순천 하면은 생태 도시 이외에도 떠오르는 수식어가 교육 도시입니다. 네. 네, 2020년 순천의 교육 정책 들어볼 수 있을까요? 10월에 정말 커다란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지난해에 열렸던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 이어서 우리 순천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분들이 다 순천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평생학습 체계를 전국 네트워킹을 해서 학점을 주는 것을 제가 제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수한 학점과 부산에서 광주에서 순천에서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어르신들도 이제는 명예 학사학위, 명예 석사학위, 심지어 명예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 자유시민대학 학장이 제 친구가 있거든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올 10월에 순천에서 좋은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아주 모범적인 도시가 순천시가 지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 재생의 메카로 순천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학교 재생을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 남초등학교가 그 학교 도시 재생의 첫 스타트를 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순천시는 전남 남부권에서의 교육도시 위상을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교육도시로 위상을 더 높일 생각입니다. 예, 우리 시장님 그 순천의 그 교육 그리고 생태 이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사업 내용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또 대담하기도 합니다. 생태와 교육 분명히 이제 순천의 강점입니다. 이제 이 강점을 순천의 경제 활력으로 삼겠다는 이른바 3 프로젝트를 역점시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생태, 교육, 경제. 이 영어 앞머리를 하나씩 따왔네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도시로서 말씀드린 에듀케이션의 E와 네. 그리고 생태도시 이콜로지의 E를 이코노미, 경제 활력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생태가 밥 먹여 준다. 즉 보존의 가치를 이제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대로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글로벌 컨텐츠 기업인 II스타가 이미 순천에 지사를 냈고요. 이 말을 사실은 알만한 분들은 안 믿는데 중관촌이라고 중국의 실리콘밸리인데요. 이 중관촌 외국 지사가 뉴욕, 런던, 파리 등밖에 없습니다. 한국 지사가 없는데 중관촌 한국 지사를 우리 순천에서 지금 유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에 보존해온 이 생태의 가치가 우리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에 2013년에 순천만 정원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23년에 순천이 다시 두 번째 국제 정원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실사가 나오죠? 네. 네, 준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월에 실사를 나오고요. 3월에 마이애미에서 총회에서 승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시민단체나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해서 실사는 저는 큰 무리 없이 지나갈 거라고 보고요. 3월 마이애미에서 저는 승인이 날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정원 박람회를 간단히 차이를 말씀드리면 2013년의 정원 박람회는 순천만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에코벨트로서의 성격을 띱니다. 이제 2023년에 두 번째 정원 박람회는 정원을 도시로 확장해서 우리 순천시 전역에서 박람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정원뿐만 아니라 도시 전역, 와온, 하포, 동천, 죽도봉 뭐 어디에서든지 정원 박람회가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순천시는 정말 정원의 도시로서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회는 순천만만 정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순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상도 벽면도 뭐 순천시 전역이 녹화되게끔 만들 것입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또 하나 기대. 광주 송정 그리고 순천 구간 경전선 전철호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순천 보성 구간 이어서 목포 보성 구간 남해안철도도 2023년 개통 예정입니다. 이 모든 구간이 개통이 되면은 이제 순천은 그 남해안철도의 중심이 되거든요. 좀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만. 사실 우리 순천은 예로부터 철도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지방철도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목포에서 순천을 거쳐서 부산, 광주에서 순천을 거쳐서 부산까지 2시간 이내 1시간 40분대에 주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익산에서 순천을 거쳐서 이렇게 여수까지 오는 이 전라선도 있지 않습니까? 철도가 크로스되는 교통 요충지죠. 남북 철도가 연결되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남북 철도를 통해서 TCR 중국 횡단철도,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서 유럽 특급을 타고 영국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지가 바로 우리 순천 그리고 여수에서도 가능하겠지 않습니까? 이제 21세기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우리 순천에서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또한 이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심 구간을 지나는 이 경전선을 외곽으로 걷어내는 이것도 지금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담대한 계획이시고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기대가 큽니다. 네. 그 전남도의 동북권 통합청사 이제 네. 순천 신대지구에서 이제 건설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순천이 전남 동북권의 행정 중심지가 네. 된다는 이런 말인데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사실 신대로 위치를 저희들이 정한 것은 여수와 순천 광양에 사실 순천이지만 중심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수나 광양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쉬울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전남 동부 지역의 중심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단순한 청사가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말씀을 자세히 들을 수는 없지만은 국 단위가 하나 둘 더 오게 됩니다. 즉 무안에 있는 전남도청의 무게 중심이 일정 부분 신대로 전남 동부 지역으로 옮겨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부서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무게 중심이 옮겨올 수 있겠다. 그리고 신청사가 만들어지면 지사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는 동북권 청사에서 근무를 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신대지구를 중심으로 복합 행정타운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수, 순천, 광양의 중심지혜가 제2청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8,500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대형 병원도 유치하려고 합니다. 역시 여수, 순천, 광양의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문화예술의 전당이 하나 필요하다 싶어서 이쪽에도 예술회관을 하나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제 신대는 복합 행정타운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노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 절벽이라고도 또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 이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청년 정책이 중요해 보입니다. 2020년 순천시 어떤 새로운 청년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정책은 정부에서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지만 사실은 투입한 예산 대비 효율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자리를 청년들 스스로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최초로 했던 창업 리그를 통해서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오면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 순천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지금 아이디어들이 올해 이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창업 보육센터를 추진 중에 있고요. 여기에 와서 많은 사실 엉뚱한 발상들일 수 있겠지만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든 것입니다. 창업 생태계. 그래서 오아시스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오아시스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씨앗 하나가 날아와서 자연스럽게 발화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청년 정책, 일자리 정책 이것은 이제 인구 늘리기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순천시 인구 늘리기 정책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순천시 인구 정책 어떻게 추진됩니까? 저는 꼭 인구 정책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순천 시민, 현재 순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순천 시민이 살기 좋은 곳, 더욱더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든다면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순천 시민 가운데 젊은 층들이 아이를 좀 낳고 싶은 부담 없이 낳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제가 수도권에 있는 젊은 30대 주부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순천으로 이사 온다는 거예요. 제가 순천 시장이라니까. 그래서 왜요? 제가 물어보니까 기적의 놀이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적의 놀이터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놀이터 때문에 이사하고 싶던 아이 키우기 좋은 것이죠. 기적의 도서관 1호, 작은 도서관, 기적의 놀이터 이런 등등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주부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 반값 임대 아파트라든지 또 어린이집 완전 무상 보육 등의 정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순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더욱더 많은 분들이 순천을 찾게 될 것이고 또 이거 역시나 뺏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순천 시민이 아이를 낳아서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도시 여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만은 이제 그 다음 내용 시장께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2020년 순천시에 특별한 추진 사업이 있으면은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을 좀 평화도시라고 지금 사실 또 다른 명칭을 제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평화도시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순천에 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은 더 알고 계실 테고 순천을 한 번이라도 방문하신 분들은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순천은 어디에서 숨을 쉬어도 어디를 거닐어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저는 그런 평화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인의 마음의 평화에서 출발해서 생태계 평화, 사람과 동물, 사람과 식물이 평화롭게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로서 저는 자리매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1회 평화 포럼을 했는데요. 네. 일본의 전 하토야마 총리께서 오셔서 네. 자리를 빛내주셨고요. 올해는 한중일 평화 포럼으로 아까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네. 즈음에서 한중일 평화 포럼으로 발전시킬 것이고요. 내년에는 세계 평화 포럼으로 발전시켜서 이제 평화하면은 순천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평화의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게 올해 사업 중에 또한 중요한 사업이고요. 이 평화 포럼을 위해서 국가정원 안에 평화 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철책도 일부 가져왔고요. 그중에 도보다리도 흉내내고 해서 국가정원을 찾는 분들이 평화를 생각할 수 있게끔 네.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수식어 그렇다면 순천의 수식어로 먼저 생태 도시, 그다음 교육 도시, 도시. 이제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평화 도시 이 세 개가 어울려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마지막 그 내용은 조금 시장께서 불편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의 시정은 굉장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시장님 개인의 상황은 그다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재판까지 받으면서 마음고생도 지금 심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순천 시민들의 걱정, 염려 또한 큽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이 재판을 받는다면 걱정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동운동했던 10년 동안 그 시민신문 할 때 매월 작게는 100만 원을 해서 많게는 500만 원씩 후배들을 위해서 희사를 했습니다. 시민의 신문 할 때도 제 급여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활동은 직업으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사회운동으로서의 활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활동했던 후배들도 네. 거기서 칼럼을 쓰거나 기고를 해서 받은 돈의 일부나 전부를 다 후원을 한 것입니다. 근데 보조금 관련으로는 받은 돈을 다시 돌려보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사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단 한 푼 부정하게 쓴 적이 없습니다. 좋은 일을 했던 것이고 노동운동을 했던 것처럼 지역 언론운동을 했습니다. 촌지추방과 자금관리 찾기를 내세우고 지역 언론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재판 결과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순천 시민들께 전하는 말씀으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이 이제 세계에서 작지만 강한 도시 순천을 알릴 기회가 되었습니다. 1년 내내 열릴 이 문화 행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순천 시민 여러분입니다. 이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아직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해 저는 순천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했던 모든 향후들 그리고 김치를 함께 담았던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화재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준 시민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순천 시민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순천 시민 여러분 2020년 한 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시 허석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0 전남 동부권의 비전. 오늘 이 시간에는 여수시와 순천시의 현황과 올 한 해 계획을 들었습니다. 즐거운 명절 뒤에는 후유증이 남는다고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충분한 휴식 시간도 필요할 듯합니다. 남은 설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